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합격시대 마무리 80선, 오늘은 73번부터 76번까지 자료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73번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개 고르시오. 1번 가등기 담보는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이다. 맞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된다고요. 적용 제외.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 안 되고. 가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 적용되니까 유효, 적용 제외. 2번 명의신탁 약정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대요.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 그래서 무효. 그때는 제3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무효니까. 적극 가담 이런 말이 안 보이고 단순히 악이다. 그래도 보호가 되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적극 가담 그러면 그때는 보호가 안 되지만. 2번 틀렸고 3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20년간 점유했어요. 그래도 점유취득시효 인정이 안 되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건 악의의 무단 점유. 그래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져서 점유 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되는 거다. 3번 맞고. 4번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 그거는 아닌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서 등기를 다시 받아올 수 있잖아. 불법 원인급여라면 등기를 다시 못 받아오는데.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등기를 넘겨준 거 불법 원인급여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서 등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5번 수탁자 및 그 교사자. 교사자는 시킨 사람. 똑같이 취급을 해요. 수탁자, 교사자 5년 2억이 아니라 3년 1억. 신탁자 그리고 교사자가 5년 2억.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거. 신탁자가 두 번 정답으로 나왔죠.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5번 틀렸고 6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매도인이 선의일 때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 등기는. 그런데 약정은요? 약정은 무효. 매도인이 선의라 하더라도 약정은 무효. 그래서 6번 틀렸고, 이거 뭘 물어보나 이거 잘 보셔야 돼. 7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았어요. 그러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죠? 그러면 신탁자는 등기를 못 받아오잖아. 수탁자가 팔아버리면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신탁자는 등기를 못 받아온다고요. 그래서 처분대금, 수탁자가 팔고 처분대금 받은 거,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해야죠.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해서 등기를 받아오는 거고,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요 내용이 가장 어려워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았나 안 팔았나 잘 봐야 돼. 팔았을 때는, 지금처럼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그때는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7번도 틀렸고. 74번 주임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4개 고르시오. 1번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왜냐면 얘는 후순위 임차인이야. 경매를 신청한 애보다는 선순위지만 자기 위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또 있잖아요. 최선순위 저당보다는 후순위잖아.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인 됐어요. 점유계정, 집을 팔고 바로 새를 사는 거, 점유계정.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즉시 발생한다. 틀렸죠.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에 발생한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주의사항. 전입신고한 다음 날 그럼 X예요. 왜 그러냐면 전입신고를 이 사람은 옛날에 했어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이사를 나간 적이 없다고. 그러면 소유자로 살 때 그때 전입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겼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 말이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 그렇게 해야죠. 2번 틀렸고.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 이 말이 전입신고가 수리가 됐다. 전입신고가 수리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 잘못이에요. 100% 공무원 잘못이에요. 그래서 다소 틀리게 기재가 되면 공무원 잘못이니까 대항력은 있는 거죠. 대항력 발생한다. 그렇게 해야지.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 후니까. 전입신고가 수리가 안 됐으면요. 임차인 잘못도 있는 거라서 대항력이 없어요. 지금은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 거다.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음에도 요거 보고 눈치채야 돼. 아,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 거구나. 그 다음에는 공무원 잘못. 100% 공무원 잘못. 대항력 있다. 4번 중소기업법인 직업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죠. 중소기업법인은. 근데 이제 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어요. 직원이 아니네? 대표이사고 등기된 사내이사, 이사급이잖아요. 직원이 아니잖아. 그러면 대항력 취득하지 못한다. 최근 판례. 주민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중소기업법인 직업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 취득하는 거고 주민법 적용되는 거다. 지금 직업 명의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명의로 있잖아. 이사급 명의로. 그러면 대항력 취득하지 못한다. 4번 맞고요. 최근 판례. 요것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4번 맞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액된 보증금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저당권 실행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낙찰자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맞죠?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보증금은 저당권 밑에,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5번 맞고. 6번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대항요건을 상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으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매주권은 상실돼요.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매주권이 쭉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사를 가면 임차인으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매주권은 상실되고 후순위로 전세권만 갖는 거예요.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6번도 맞고. 7번 임차인 전입신고와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짜. 그러면 누가 선순위? 그렇죠.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영시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영시가 되니까.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낙찰자에게, 경매로 주택 소유권 취득한 자,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그래서 7번도 맞고. 75번 주인법상 우선매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개 고르시오. 1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우선매주권을 선택해서 1차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변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잔액에 대해서 대항력 주장하고 있는데 대항력이 있었으니까 경매가 또 들어간 거야. 2차 경매. 2차 경매에서 잔액에 대해서 우선매주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우선매주권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돼요. 아껴 쓰자 우선매주권. 1차 경매에서 행사하고 잔액이 남은 상태잖아. 그럼 2차 경매에서는 우선매주권 행사는 안 된다고요.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되니까 아껴 쓰자 우선매주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차 경매 끝나고 찾아온 그 두 번째 낙찰자에게 계속 대항력 주장하면 돼요. 대항력은 계속 있어. 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고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잔액이 남았으니까 2차 경매 끝나고 찾아온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하면 된다. 대항력은 계속 있는데 우선매 조건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다. 아껴 쓰자 우선매 조건. 1번 맞고. 2번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과 경매 개시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경유한 임차인, 요 두 명의 임차인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하다.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채권,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 두 명만 빼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그리고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경유한 임차인, 요 두 명의 임차인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하고. 2번 틀렸고. 3번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미등기 주택이 존재했어요. 질문. 얘는 나대지예요? 나대지가 아니에요? 미등기 주택이 존재했대. 나대지가 아니죠. 나대지가 아니니까 그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면제, 최우선면제권 다 인정이 된다고요.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인정된다고. 나대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도 생기는 거고. 나대지였으면 그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면제, 최우선면제권 인정 안 되고, 그리고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안 생기고. 지금은 나대지가 아니었다. 3번 틀렸고. 4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인도 주민등록이라는 최우선 매주권의 요건, 대항요건 갖추면 되는 거니까 최우선 매주권에서 이 대항요건은 최우선 매주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맞죠?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니까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대항요건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취득요건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항요건 갖추면 되고, 이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니까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죠. 지금은 존속요건,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취득요건 물어보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갖추면 된다.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4번 맞고요. 5번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에 있던 자,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서 낙찰받은 사람. 소유자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어요. 왜냐면 돈을 안 냈잖아.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 적어서 낙찰받은 상태지 돈을 안 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 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우선매주권 인정이 안 돼요.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위법 적용이 안 되고 대항력, 우선매주권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6번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도 갖고 있고 전세권도 갖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두 가지 권리를. 그런데 따로따로.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지위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거를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이 사람은 저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임차인 지위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전세권의 지읒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따로따로다. 채권이고 물권이잖아. 따로따로. 6번 틀렸고 7번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요게 나오면 양수한 사람이 일반인인지 금융기관인지 봐야 돼요. 지금은 금융기관이 아니래. 일반인. 일반인은 우선매주권 승계가 안 되니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금융기관은 양수한 금액이 범위 내에서 우선매주권이 승계가 되니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우선매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승계가 안 돼서. 7번 틀렸고. 76번 상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개 고르시오. 1번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데 대권산표 깨갱해. 그건 적용되죠? 대권산표 깨갱해.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 원이면 10억이죠. 그러면 대권산표 깨갱해 적용되고, 대가 대항력 규정이잖아요.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가 대항력 규정이니까 적용이 되는 거야. 대권에서 세표 얻으면 깨갱해에서 대항력 규정 적용된다. 10억이어도, 환산보증금이 10억이어도 적용된다.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게 뭐다? 대항력 규정이다. 적용되고. 1번 맞고, 2번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계약서상 환산보증금과 실제 환산보증금이 다르대요. 그럼 뭐가 우선해요? 실제가 우선하는 건가? 아니, 그거 아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계약서상의 그 보증금이 공시가 되니까 그게 더 우선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그 계약서상 보증금이 컸던 거예요. 훨씬 더. 그럼 상위법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 안 된다. 뭘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계약서상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 3번 월차임 질환 시 산정률 제한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낚이면 안 돼. 이건 주임법이잖아요. 지금 상임법에서는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주임법인지 상임법인지 잘 봐야지. 지금 상임법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3번 지문은 주임법 내용이다. 주임법. 틀렸고. 4번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어요. 임대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창고로 썼어. 그리고 팔면 매수인은,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은 즉시 바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합해서.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합해서. 그러니까 1년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소유자는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요 판례에서 두 가지 알고 있어야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임대인, 그리고 건물을 팔았을 때는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번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가 먼저 있은 후 전문용어로 선빵. 임대인이 선빵 친 거야. 그럼 계약은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래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5번 틀렸고. 갱신거절 통지는 묵시적 갱신을 막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은 못 막아요. 만약에 갱신거절 통지를 먼저 한 후에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 선빵 치면 끝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고. 묵시적 갱신을 막았지만 계약갱신 요건은 막을 수가 없는 거다. 별개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건이 별개. 따로따로예요. 5번 틀렸고. 6번 임차인이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요. 그래도 판례가 괜찮대요. 묵시적 갱신 인정이 안 되고 만료일에 종료가 된다. 왜냐하면 상임법에서는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라 이런 법조문이 없어요. 주임법에는 있죠.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돼. 상임법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만료일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도 만료일에 종료가 되는 거야. 묵시적 갱신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최근 판례.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죠. 7번.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죠. 존속 의제가 됐어요.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본다. 존속 의제. 그러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존속 의제가 돼도 월세는 내야 되는데 그 월세가 계약했던 월세인가요? 아니면 시가대로? 시가대로 월세를 내는 건가? 당연히 계약했던 월세를 내는 거지.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거 아니라고. 시가대로 주는 게 아니라 종전에 계약했던 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지금 계속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 임대인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계약했던, 종전에 계약했던 그 월세를 내는 거지 시가대로 월세를 주는 거. 그건 아닌 거다. 그래서 7번 틀렸고, 요것도 최근 판례. 요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임대인 잘못이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줬기 때문에 존속 의제가 된 거잖아. 그러면 종전에 계약했던 월세를 계속 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죠. 7번 틀렸고. 오늘 여기까지. 쏭빠.